IT 창업과 도전, 미래의 꿈을 실현하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뭐 저희 아버지가 그 한 50년 가까이 이제 사업을 이제 현재까지 이제 해오시고 계셨고, 뭐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뭐 저를 컴퓨터의 길로 인도해 주신 어, 은사님도 와 계신데, 어, 당연히 이제 컴퓨터를 했고, 그래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을 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언젠가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티맥 소프트에서 10년간 재직을 했었는데, 재직을 하는 동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의 이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실현을 시키기 위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주 뭐랄까, 어,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아니면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냥 단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까? 뭐 게임 하나 만들었다고 글로벌 회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어, 뭔가 전체적인 이 전 세계 어떤 시장의 흐름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업이나 기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들,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산업군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규모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 다양한 분야의 시장들이 이렇게 가장 위에 12경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시장들이 다 이 IT 인프라를 기반을 해서 하겠는데, 이 IT 시장이 한 6천 조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그리고 이 IT는 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시장이 300조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뭐 그 한 곳에 머물러만 있어서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이 시장이 또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전 산업의 근간은 이제 IT가 되고, IT의 근간은 또 데이터 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시장을 움직이려면 데이터 연계 시장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했었을 때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이 데이터 연계 시장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 시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나왔는데, 그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한 1970년대 말좀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나사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납품이 되면서 그 춘추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반백년까지 지금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잘 모르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실 거고, 그전 세계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리고 2위가 이제 오라클, 이제 3위가 IB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윈도우, 다들 아시는 윈도우고, 어, 이 오라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그러니까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개인용 PC 집집마다 그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깔려 있듯이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일단 오라클이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점유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절반 가량을 오라클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IBM, 그다음에 SAP 이렇게 이 세 군데가 나머지 시장을 먹고 있지. 절반 가량을 오라클, 그 나머지 절반을 이 나머지 세 개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근데 왜 독점이냐?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생성되는 그 데이터, 원천 데이터. 그래서 가장 서비스 단계에서 제일 먼저 생성되는 이 데이터, 부가가치가 몰려있는 바로 이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오라클입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100% 오라클을 쓰고 있어요. 예, 데이터라는 게 이제 원천지에서 생겨나고 또 그 데이터가 또 연계가 돼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흘러가서 또 뭐 분석이 되거나 가공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IT 시스템의 기본 흐름인데, 가장 먼저 생성되는 이 영역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거의 100%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창업을 결심을 했었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아, 이 전 세계 모든 그런 전 세계 다양한 서비스 시장의 근간이 되는 게 IT인데, 그 IT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봤더니 이 원천 데이터 시장을 오라클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정도 되는 회사도 그런 틀을 못 깨고 있는, 50년째 못 깨고 있는, 이게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뭐 요새 뭐 클라우드니 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 그런 개념이 나온 게 20년 됐습니다. 20년째 안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원천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원천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오라클 이 시장은 이미 평정이 된 시장이라서 이거는 그냥 고착화돼서 가는 건데, 다른 아까 패러다임, 다른 플랫폼,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가지고 와야 되는 기술조차도 오라클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뭐 밸브처럼. 그래서 아니 데이터 이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데이터 이동을 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뭐 배달하는 업체에서 예, 그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와야 짜장면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년 뒤에 짜장면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짜장면을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못 보내는 거예요. 적시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아까 IT 시장이 6천조 가량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 클라우드 시장은 200조도 안 돼요. 20년이 지났는데. 예,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이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넘기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적시에 못 넘기니까 결국엔 못 넘기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행태가 뭐냐면 열심히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해놨는데 이 손님들 입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연계 기술을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IBM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걸 적시에 끌고 올 수 있는 기술을 뭐 만들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 만한 어떤 인력들이나 뭐 어떤 비용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못 넘어서서 못 만든다. 못 넘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그래서 전 세계 CIO들 대상으로 해서 유명 기업 CIO들 대상으로 해서 문의를 해보면은 결국 오라클이 클라우드도 평정을 하게 돼 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있어도 되고, 예, 클라우드로 넘기려고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면 결국 또 오라클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시장을 오라클이 꽉 잡고 있었었고, 제가 이때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한다면은 뭔가 충분히 사업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오라클에 있던 원천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적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게 뭐 코카콜라도 이제 100년이 넘은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오라클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연계에 있어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은 비공개된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조사만 알고 있어요. 오라클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적시에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은 회사들이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땡겨 와야 본인들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 갈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였고 이거는 이제 오라클만 가능한 회사고 그걸로 지금 현재 IT 시장,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어,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IBM도 못 만든, 아마존도 못 만든 기술인데, 어,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걸어왔던,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얘기를 해보자면, 티맥스 소프트를 10년을 또 다녔었는데, 티맥스 소프트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국산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었고 제가 원년 멤버로 참여를 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을 뛰어넘는 기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의 6회공 합동주의 시스템 이게 2012년에 이제 사업이 발주가 나가지고 14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그 사업의 죄송합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냐면 이게 수방사 그다음에 저 계룡대 그다음에 용인의 어디인지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세 군데의 6회공 최상위 계층에 있는 어, 사령부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전체 통합을 하는 어, 이런 사업이었고 그때 이제 삼성과 LG가 이제 시공서로 이제 경쟁을 붙었었고 이제 LG가 티맥소프트를 삼성이 이제 오라클을 들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삼성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오라클에도 없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랑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사실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에서 주장했던 거는 오라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전용선 깔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리가 이제 멀지 않습니까? 먼이 세계의 군사 최상위 기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이 광대역으로 떨어져 있는데, 근데 오라클이 그 기술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전연성을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전문 용어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로 묶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티맥 소프트웨어가 이제 LG를 통해서 이제 했었었는데 이쪽에서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어떻게든 이 사업을 수주하려고 없는 기술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이 없는 기술을 만들어야 이거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단독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서 다 납품을 하고 났더니 이건 이미 2013년에 다 납품되고 2014년에 기사가 나왔는데 오라클이 16년에야 특허를 냅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그리고 이게
5년, 14년이구나. 14년에 이제 해서 15년에 특허 내고 7년에 국제 특허가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의 암호화 시스템이 있는데, 오라클의 암호화 시스템을 이제 깨트리는 어, 특허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만들었던 건데, 어, 이제 오라클 보안 시스템을 깨트려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베로에다가 이제 이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국정원 보안 이제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보안 취약성을 얘기를 해서 이제 오라클 밀어내고 티베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이제 TN 소프트에서도 오라클의 암호화 기능 저한테 시킨 거는, 저한테 이제 지시한 거는 오라클의 암호화 기능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라가 처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는데, 아예 오라클 암호 시스템을 깨버리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너무 세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그냥 국제 특허까지는 이제 빨리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국정원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오라클 밀어내고 티베로 들어가는 그런 요건으로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생각을 했을 때 그 탑 티어가 있고 이게 있다 보면은 거기를 먼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항상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항상 연구하고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거는 어, 기술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예, 비공개 영역이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 갖고 됐으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뭐 IBM이 못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안 된 거였는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딱 하려고 보니까 저 부분을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애당초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거야. 혹은 뭐 그냥 뭐 애당초 뭐 다른 분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나의 이제 한 개인의 범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었다면은 아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까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남들이 못 만들었지만 그게 누군가가 뭐 반드시 100%못 만들 것이다라는 단정이란 게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가 한계를 안 지었던 것 같아요. 안 짓고 일단 도전을 했던 거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또가 한 100번 정도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 예, 굳이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식의 확률로 결국에는 밝혀내게 됩니다. 그 비밀을. 근데 그 단계에서 어, 밝혀냈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런 자세, 항상 오라클을 뛰어넘어야겠다는 기술적으로 이제 뛰어넘어야겠다는 저희 자세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로 이걸 밝혀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또 100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주도에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이럴 때 보면은 조상분들 신주 모시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신주 이렇게 모시려고 어떤 무당 할머니 이렇게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무당 할머니가 뜬금없이, 그때 당시 제 나이가 8년 전이니까 34살인가 35살인가 그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그 나라를 먹여 살릴 발명가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셨던 무당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식구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구형제고 또 아버지가 오형제고 하다 보니까 사촌만 해도 막 50명이고 이런데, 다들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하는데, 뭐 거의 이제 우리 누나랑 저만 공부 쪽으로 간 케이스인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화의 한그 네, 장면들을 이제 좀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미야모토 그 일본의 유명한 전설적인 그 칼잡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대기를 이제 그린 베가본드란 만화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개인을 벗어난 느낌을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런 거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그래서 계속 그 뭔가 꿈이 있었고 실현시켰는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것 없이 그냥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유를 얻게 되고 무한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일이 사라지게 되고 예, 그냥 오로지 진리 그것만 있다 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애당초 제가 그 일을 하게끔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켜야 되고 이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될 무언가 이룩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라클의 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데이터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오라클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틀어주시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IT 당국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백신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스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게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나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굴복할 만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저희 시크로드 소프트는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칠 것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크로드 소프트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창업해서 한 만으로 한 2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이제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데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고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항상 마음속에 창업했을 때 가졌던 사명감을 품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 창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인터넷만 빠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인터넷만 빠르고 IT 기술은 사실 중국만큼도 안 돼요. 예, 중국만큼도 안 되고 뭐 근데 굳이 IT를 얘기하자면 북미나 북유럽 말고는 많이 수준이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IT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인구 수도 많고 발달도 안 됐고. 이렇게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아까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이제 한글과 XXX 녹화가 돼서 제가 실명을 얘기는 못 하겠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치자면 NX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또카 XX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써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아까 전 산업의 이제 아까 모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계열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외산을 쓰고 있고,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놓고 보자면은.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잘못된 이게 여기 IT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IT들은 다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냥 앱 개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예, 대부분 아까 이제 세계적인 비율대로 예, 거의 80 몇 프로 이상을 외산 소프트웨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TMX 데이터가 7.18 돼 있었는데 원래는 0%였어요. 아까 제가 국방부 보여드렸잖아요. 국방부에 납품되면서 팔리기 시작해서 이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공공에만 팔렸죠. 예, 이렇게 됐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 IT 환경이 되게 척박한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척박한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고성능이 돼야 되고 고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줬다고 써준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적은 게 뭐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예, 같은 국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을 때 제품 비교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글로벌 1등인 오라클 제품이랑 비교를 실제로도 하고 있고 하고 그걸 능가하는 걸 보여줘도 결국에 국산이지 않느냐. 이러한 인식 혹은 딴 데 썼으면 쓸게 이런 인식 예, 이런 게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서 가다 보니까 유사 제품이 이렇게 유사 제품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하는 일이 유사한 예를 들면 데이터 연계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수단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자전거도 이동 수단이 되지만 제트기도 이동 수단이 되는 건데 그냥 똑같은 이동 수단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제품들이 나온 거죠. 실전에 쓸 수 없는 제품들이.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8,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 걷는 속도랑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제트기가 마하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하 30 정도 차이입니다. 예. 사람 걷는 시속 도보 속도랑 그게 8,000배 정도 속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배만 차이 나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컴퓨터나 핸드폰 2배만 느려도 못 쓰잖아요. 2배가 뭡니까? 조금 느려도 8,000배는 애당초 그냥 그 실전에서 아예 사용이 안 되는 제품들이 그냥 나와서 계속 비딩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예, 똑같은 제트기나 자전거를 2개를 놓고 똑같은 이동 수단 아니냐? 그럼 우리는 싼 거 선택할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결정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작년에 한 이밤중에 터졌던 국정감사까지 받았던 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지금 이제 그 사회보장 시스템 이 사태에 터져서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선정할 때 저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싼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한 데이터 전환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결국에 가장 인프라가 다 데이터 영역 관련된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제품들을 그냥 싸다는 이유로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아시다시피 뭐 이제 사실 카카오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아까 뭐 제가 잠깐 다녔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카카오 인수되기 전이고요. 그때 카카오가 막 창업할 때였고 카카오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털이에요, 포털. 미디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예, 카카오가 우선 예,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높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어떤 전반적인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나 안정성 이런 거 고려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예. 이번에 또 사업이 이 해관부 쪽에서 이제 전체 시스템 오류되는 사태들이 일어나죠.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국정감사 1년 반 전부터 제가 보건복지부랑 그때 시공을 LG CNS가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하면은 사고 터진다고. 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된 사업이 지금 3,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터질 거예요. 예, 사업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 역경이에요. 저희는 외산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외산보다도 한 절반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산의 그런 경쟁력 없는 제품들이 우리 또 절반이에요. 이 절반이니까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저런 문제들은 어떻게 뚫고 지나갔느냐?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기술 갖고 뚫어야 되니까. 2015년 말에 이맘쯤에 창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뭐 아까 말씀 제품 테스트 다 해서 다 외산에 견줄 만한 성능이란 거 다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 쓰면 쓸게요라는 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을 뚫었습니다. 일본은 뭐 일단 뭐 나라 특성이 뭐냐면 되게 까다로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본인들이 브랜드 따지지 않고 제일 좋은 걸 써요. 이때 이미 이 일본에서 제일 큰 이플러스 동경이라는 티켓팅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BM 인포스피어라는 제품을 쓰고 있었고, 너무 성능이 떨어지니까 오라클 제품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이때 저희가 과기정통부 장관상 받아서 이게 전자신문이 저쪽 일본에도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오라클 IBM 제품이랑 이제 경쟁해가지고, 이러고 이게 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일본 자체가 소프트웨어 수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까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들어가는 2년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제일 좋아요. 왜? 성능 실체만 본질만 보니까.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2년 전에 사실 이제 국산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오라클이 아닌 제품이 들어간 게 최초입니다. 예. 이 금융 데이터 영역에는 오라클 제품만이 못 깔아요. 여기에다가 직접 설치까지 해서 운영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는 이제 최초로 있는 일이고, 이때 좀 해서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네. 일단은 뭐 기술을 갖고, 예. 저러한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었던 거고, 또 사업을 이제 영위하면서 발생됐던 역경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 문제들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뭐 게임을 만들었거나 뭐를 했었으면 회사도 뭐 빨리빨리 하고 크고 하면서 이제 할 건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시장 소프트웨어를 하고 투자도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가죠. 뭐 저야 사명을 갖고 있지만, 예, 다른 사람들의 열정 페이를 가지는 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항상 뭐 조직이라는 게 참 인사 문제가 항상 발생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팀을 이제 분열시키게 되는, 파업을 이제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뭐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과 또 내부적인 문제들 다 이게 동시에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술 문제만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예. 항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이제 사업을 하는 데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응을 해서는 이게 본질이 흔들리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생각했을 때 항상 대의를 생각을 하고, 그 대의가 누구에게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대의라는 게 일종의 공익이죠, 공익.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건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아직 작고 약하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물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 글귀를 떠올렸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게 뭐가 올바른지 판명이 안 날지라도 예, 모든 일이라는 게 옳은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바로 잡힌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 혹시 그 까마귀가 독수리 퇴치하는 방법 아십니까? 혹시 예, 똑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러한 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했었을 때 항상 이 까마귀 독수리의 대처법을 항상 떠올리고 있거든요. 예, 새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비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까마귀가 이게 독수리 위에 이렇게 등에다 올라탑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이제 할 때 이 까마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까마귀가 숨을 쉴 수 없는 예, 산소가 희박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는 상공 6,000m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산소가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거의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를 잡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지. 이 까마귀가 견딜 수 없는 곳까지.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만했었을 때 이 정도 높이 있을 때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맞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저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위로 올라가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대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계속 발전에 대한 그거였고 예. 항상 당연히 사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뭐 하는 일이 다 안 될 때마다 실제 뭐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저를 지탱 그런 어려운 다른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지탱해 준 거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제가 가진 꿈이 크면 클수록 그것만큼 제가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맹자 이제 고자 장국 15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 청정 이거 그냥 뜻만 얘기할까요? 청정한 대의 무엇이냐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이 장차 이제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고자 할 때, 필선 필선어 노기 노기심지하고 이게 버전이 두 개가 다르네요. 원래 필선 고기심지인데 필선야 노기심지하고 그 다음에 고기 궁핍 고기 근골하고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뜻을 이제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힘줄과 뼈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기체부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궁핍기신행하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제 궁하게 만들어서 그다음 불란 기소 그다음 이 물음표가 아마 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위에 하나니 즉
그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어지럽고 이제 혼란스럽게 하나니 예, 어, 시군은 동심인성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이런 예, 어, 그릇을 이제 고쳐서 예, 증있기 소불능이니라 이게 능히 이제 그 대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함이라라는 이제 맹자 글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발전을 꿈을 달성하기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 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항상 되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베가본드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 꿈과 이런 것들을 비웃어도 그리고 저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늘은 나를 비웃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꿈은 하늘과 이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아까 이제 미래셋에서 이제 진입한 거를 떠나서 아예 오라클 제품이 돌고 있는 거를 저희 제품으로 대체하는 최초 사례가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약간 한 거냐면은 신규 구축을 예를 들면 다른 제품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축된 게 오라클 제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내리고 그거를 저희 걸로 교체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이 된다는 거고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요. 요런 거를 이제 해서 지금 SK 그룹의 지금 SK텔레콤 디지털 전환 사업에 지금 MOU를 SK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고 이게 되니까 삼성에서도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에스코도 아마 12월 중으로 이제 MOU가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글로벌한 기술력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산업통상국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각국에다가 각 딜메이커를 파견해서 각국의 가장 뭐 좀 글로벌 이제 성장 유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영국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저희 실크로드 소프트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제조 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나 이런 좀 이런데 이제 북유럽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원천 기술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줘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 가치보다 영국에서는 더 10배 정도 더 높게 저희 가치를 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라클이 통제하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이 기술이 있다면은 저희가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 뭐 이러한 이제 그 글로벌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 벤더들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이런 시장들을 이제 해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이 해당되는 기술들을 더 많이 전파시키고 그런 게 또 이제 북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현재 창업 이후 현재까지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뭐 앞으로
뭐 저희 실프로드 소프트 그리고 저 윤정일의 또 행보를 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